네, 오늘 저희가 세계적인 석학이신 이미석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셔서 참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저희가 6가지 테마로 한번 궁금한 내용들을 좀 나눠봤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What? AI가 무엇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적인 기능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능적인 기능이 네. 바로 현재의 컴퓨터보다 사람이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그게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것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네. 우리 MC님은 컴퓨터보다 뭘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요? 네, 이런 것들은 컴퓨터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 네.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요.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이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컴퓨터보다 뭐 잘하나 얘기하라. 컴퓨터보다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말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을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람이 말을 이해하고 말을 생성하게 하는 거, 또 눈으로 본 것을 저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컴퓨터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거. 그러게 되면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기능 또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네. 이야기와 정의를 들어봤는데 오늘만큼 명확하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좀 범용적으로는 네. 그런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또는 디바이스를 또 인공지능으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개념이 확장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동네 세탁소도 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세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의 그러면 연구가 지금 목표가 대체 뭔지, 목표가 대체 뭐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그런 지능적인 기능이요. 네. 그런 기능을 흉내내는 컴퓨터 기술을 만드는 것. 흉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능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사실 온전한 지능은 아닌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진 AI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weak AI, 한국어는 네. 약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약인공지능은 우리가 결과를 볼 때 지능적인 어떤 사고와 무슨 행동을 하는 그 로봇이 만든 결과처럼 보이기는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능이 없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네. 그거를 설명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요. Chinese Room Argument이거든요. 네. Chinese Room Argume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방 안에 중국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한국어를 이해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방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한국어가 들어와요. 네. 한국어가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한국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규칙이 이제 중국어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어떻고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이 문자열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규칙이 있는 거죠. 네.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한국어로 조작을 해서요 출력단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방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 사람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사고 실험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목표에 해당되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약인공지능 weak AI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목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더 잘하는 네. strong AI,
AI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지능을 갖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뭔가 학습을 하고 사람처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걸 스트롱 AI라고 하고요. 그거와 연계돼서 이야기되는 용어가 AGI거든요. 네.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아,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거죠. 네, 인공 범용 지능. 네, 교수님 저 질문했습니다. 네. 아까 AGI 설명하기 직전에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식이 네.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의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요. 네.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철학적이네요, 굉장히.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네, 되고 그렇죠. 의식이 무엇인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식을 또 의식하고 있지만 그 의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메타인지. 그런 문제가 아, 네. 있는 것이죠. 네. 네. 제가 그냥 단순히 딱 생각을 해보면 강으로 가기 위해 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개가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만들어지는 네. 기술들이 다 약 인공지능 네. 기술인데요.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Narrow AI라고 있어요. 네. Narrow AI의 뜻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지능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 쪽 상담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얘가 뭐 의학 쪽 상담은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 좁은 분야는 되게 잘하는데 다른 분야는 잘 못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이제 네로 AI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메인 특화된 네. 뭐 군사 작전을 잘 수행한다 또는 의료 어떤 시술을 잘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만 잘하면 일단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많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처럼 뭐 하나 잘하는 애를 다른 거 조금만 가르치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범용의 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자. 그런 목표로 AGI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네. 지금 얘기 답변을 해주신 내용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 방향들이 이렇게 나뉘어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지금 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알고리즘들로 시작이 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네. 어떤 분야 공부할 때 역사 얘기하면 되게 싫었어요. 저도 왜냐면 그렇긴 했었죠. 왜냐면 그 과거의 얘기 왜 하나라고 네. 했는데 그게 저의 상당히 근시안적인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와서 현재는 어디고 지금은 어디로 이제 가는 걸 지향해야 될까 이걸 하려고 하면 히스토리를 진짜 역사를 네. 잘 알아야 되는 네. 것 같은데 사실 인공지능 역사는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는 그 시점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이 연구들이 막 시작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주로 어떤 방법들을 썼냐면 규칙 기반 그걸 이제 심벌릭 AI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능적으로 뭔가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상담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람이 어떤 패턴을 얘기했을 때 나는 요렇게 답변하도록 만들 거야. 그런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것들을 규칙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네. 진짜 지능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네. 위크 AI, 네로 AI 기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놔야겠네요, 미리.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핵심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와 그다음에 그 사람을 돕는 도메인 전문가. 네. 그 도메인 전문가가 예를 들면 의학적인 상담을 네. 한다면 의사 선생님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질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놔야 돼요. 정답지를 알려주는 네, 방식으로. 지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실제 프로그램은 입력이 들어오면 얘는 어떤 조건이고 그랬을 때 if 뭐라고 했을 때 then 뭐를 출력한다. 그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칙 기반의 AI고요. 약간 기호학파 같은 느낌인 거. 아, 네. 심볼리즘. 아, 그게 이제 심볼릭 AI. 기호학파네요. 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심볼릭 AI가 바로 이제 기호주의적인 그런 네. 접근이었고요. 그래서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AI를 연구하던 때 사람들이
아주 다들 놀라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대단한 걸 만들었다. 근데 얘가 상업적으로 네. 또는 현실에 이제 배치되는 순간 규칙에 해당되는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 변수가 너무 여러 많죠. 사람들이 변수가 들어온 너무 거예요. 많죠. 네. 근데 현실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답변을 못 하는 아. 거죠. 그거를 잘 하려고 하면 네. 규칙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규칙을 누군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규칙을 만들면요. 지들끼리 또 충돌을 해요. 아, 충돌을 해서 네. 뭐가 안 돼서 뭘 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집어넣으면 예전엔 잘 됐던 거에 안 돼요. 막 뒤죽박죽 섞어서 네. 이제 안 디버깅이 되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AI가 붐이 이렇게 들다가요. 이렇게 AI 윈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게 연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1990년대 정도요. 90년대. 그게 이제 두 번째 윈터입니다. 아. 네. 사실은 첫 번째 윈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기초가 되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모델이 야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196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1969년도에 마빈 민스키와 페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네. 이 퍼셉트론은 아주 간단한 이런 문제도 못해 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투자가 다 끊기면서 아주 첫 이게 번째 시장 관심이 그냥 사라진 네. 거네요. 그래서 네. 1970년대에요. 첫 번째 윈터였고요. 그러다가 그게 많이 이렇게 좀 그 복구가 되고 투자가 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또 많이 꺼지는 두 번째 윈터가 왔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첫 번째 겨울도 있었고 두 번째 겨울이 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 세 번째 윈터도 오는 그럴 거 아니야? 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좀 뭐?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네.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시장에 많이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요. 이 연구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원래 기술의 수준보다 네. 더 많은 기대를 하게도 만들고 사람들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홍보나 마케팅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네. 다 될 것 같은 것처럼 막 했다가 막상 안 실제 되는 써보니까 안 되면 야 이거 아니구나 해서 이제 윈터가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제가 또 공부할 때 AI 윈터였거든요. 네. 나 그런 시절로 또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될 건데라는 네.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작년 한 연말 정도요. 그때 이렇게 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투자들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네. AI 쪽에서.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챗GPT인 거죠. 작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오면서 진짜 기술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 냈거든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성능을 보이는 AI 기술이 진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야? 라면서 이거라면 우리가 투자도 하고 이거라면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세 번째 윈터는 조만간은 일단 좀 오지 않거나 네. 이렇게 잘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규칙 기반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규칙 기반이 한 80년대 전까지 이렇게 됐었고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요. 아까 기호주의와 네. 상응해서 이야기하는 게 경험주의거든요. 경험주의. 임프리시즘이라고 하는데 또는 empirical method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경험주의적인 방법이요. AI 시장 전체 또는 기술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요. 네. 통계 기반, 확률 기반. 통계 기반. 네. 이거는 이제 기반. 그때부터는 약간은 익숙한 느낌이 좀 아마 듭니다. 뭐 대학에서도 뭐 네. 그래서 그 공부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규칙 기반의 방법들을 많이 배웠고요. 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는 통계 기반의 AI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신경망 기반에 대한 것이요. 신경망도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됐지만 2000년대 넘어가서 또 더 정확하게는 2010년 정도 그 이후에 똑같이 신경망도 경험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어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2010년부터는 이제 신경망 기반의 경험주의적 방법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지금은 대부분 다 딥러닝 기반의 경험주의 방법을 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 그것들을 뭐 이제 예측을 한번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섞인 AI 기술이요. 그게 앞으로는 이제 연구가 될 거고 그런 쪽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유망한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AI를 뉴럴 심발릭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럴은 이게 경험주의적인 방법, 이게 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네. 심발릭 AI는 지식과 규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돼야지 요즘의 AI 기술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실과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 뉴럴 심발릭 AI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퓨전을 하는지 조금만 말씀을 주시면. 이제 사람들은요, 이제 많은 글을 읽으면 그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다 추출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추론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플랜을 짜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규칙 기반, 지식 기반에서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신경망 기반의 AI에서는 그런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 지식이 없고 신경망이 동작하는 그 수학 연산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추론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해석을 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이제 그런 심벌들의 지식을 주면요. 네. 많은 데이터 안 보여줘도 새로운 사실 금방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AI 기술은 뭔가 학습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문장을 써서 지식을 주면 얼룩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너 말 알지? 그 말에 흰색하고 그다음에 검은색하고 이렇게 줄이 있는 건 얼룩말이야. 그런 지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래 하면 얼룩말인지 금방 바로 알아요. 알죠. 네. 네. 그게 이제 지식 기반의 어떤 처리가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야지 사람처럼 뭔가 지능적으로 이렇게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맞습니다. 형태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이제 학습하는데도 엄청 빠르게 하고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가야지 되고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신경망 기반의 연구를 고집하는 이게 연구 집단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처럼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규칙 기반, 기호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이 신경망 기반의 접근과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됐는데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걸 만들어야지 된다 주장을 많이 하고 신경망만 이렇게 지지하던 연구자들이요 이제는 점점 이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네. 그 학파에서도 또 급진파가 있고 또 온건파가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재밌는 제가 것 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 AI도 언젠가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발전이 된 이후에 AI의 과거에 대해서 배울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학파를 나눠서 이때 이런 학파가 있었다 그렇죠. 저런 학파가 있었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호주의 학파, 경험주의적인 학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은 여담인데 우리가 갓파더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이요. 네. 제프리 힌턴은 평생을 신경망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AI 윈터 시절에요. 아무도 신경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신경망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프리 힌턴 같은 사람이 어디 학술대에 가서 발표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지금 뭐 힌튼 얘기만 하면 힌튼이 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할 건데 힌튼이 누군데?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본인이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신경망 학파들이 한테는 그냥 다 이게 거의 뭐 사장되는 그런 위기에도 있었었죠. 네. 그러면 이 AGI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 약간 필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이 전문 지식이 됐던 또는 상식이 됐던 또는 세상의 어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됐던 그러한 지식들을 획득할 거냐. 지식 획득의 해답이 반드시 풀어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식을 컴퓨터에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놔야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냐. 우리 세 사람 모두 다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네네네. 네.
그리고 어떻게 획득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더 미스테리한 거는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구조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예를 들면 사과나 빨갛다 이런 정보가 어디 있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획득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처럼 뭔가 지식을 획득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머릿속에서 획득했던 지식을 잘 끄집어 와서 내 문제풀이나 또는 AI 기술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도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저장시킬까?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인데 우리조차도 모르는 걸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딜레마,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두 가지를 사실은 AI의 바틀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되어야지 궁극적인 AI가 또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떤 지식들을 획득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된 걸 어떻게 끄집어 와서 어떻게 추론해서 지능적인 의사결정과 지능적인 행위를 하게 할 거냐, 그러한 기술 개발하는 거,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GI 출연 직전이 9회말 투아웃이라고 치면 지금이 한 몇 이닝 정도 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안타 치고 홈런 한 방 쳐서 네. 야 너무 재밌다 이제. 재밌다. 예.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것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평탄하게 가다가 기술의 수준이 네. 갑자기 확 올라가려고 하는 네. 예, 그런 어떤 시점에 있다. 그래서 요즘에 AGI를 이렇게 스파클링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논문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아직은 여기서 팍 하고 채우고 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완성도 있게끔 만들어질 경우에 어떠한 혁신, 어떠한 변화를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이런 유토피아적인 이러한 세상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사회, 산업 전체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네. 한 모르겠습니다. 두세 시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네. 정말 좀 많이 됐다.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들었습니다. 학자분들은 다르시구나. 네. 라는 걸. 저는 밤새 할 수도 있는데요. I can do this all day. 이거 아니에요? 정말. 네, 저희가 그래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새지 말고 쪼개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땡땡땡이다라고 한마디로만 정리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좀 어려운 숙제 한번 또 드린 것 스펀지인가요? 같은데요. 네. 인공지능은 누구나 배우고 경험해야 될 핵심 역량이다라고 핵심 역량이다.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냥 들으면 뭐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본질, 뒤 이면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자면 모든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배워야 될 정도로 네.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하도록 must know. 알겠습니다. 네, must 예. know. 맞습니다. 네. must know. 네. 다르죠? must. 네, 저희 must. 다 아시죠? 네. shoul드가 아니라 네, must요. must입니다. 네. 지금까지 All About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